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기 화재 예측 시스템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팀 금방금방입니다. 오늘 발표는 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과제를 수행하게 된 배경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기 화재 사고에 있습니다. 전체 화재의 약 20%가 전기 화재이며 특히 전통시장의 화재 요인의 45%는 전기적인 요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해가 증가할수록 공동주택 전기화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점검 제도도 개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에 위험을 예측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전기화재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기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도로에 있는 신호등과 가로등에는 전기 신호를 감지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는 전북 지역에 약 1,800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전압, 전류, 온도 등을 수집합니다. 저희가 받은 데이터는 2024년도 2월, 5월, 8월, 11월의 마지막 주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경보가 발생한 장치는 42개이며 총 43,000여 개의 데이터를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를 토대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지도에 시각화하여 기상조건과 전기 데이터를 결합해 최종적으로는 화재 위험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는 데이터의 특징을 가지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 장치는 야외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요인을 날씨로 설정하여 신호 데이터 사이의 연관도를 분석하면 상황에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처음엔 기상청 동네 예보 API를 활용하여 기상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였는데요. 이는 최근 3일 전의 데이터까지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준을 시군구 단위로 넓혀서 불러오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원본 데이터 파일에서 주요 열을 추출하여 장치 번호와 일치하는 좌표를 결합했고 위도 경도가 결합된 그 파일에 기상 데이터를 불러와 최종적으로는 각 장치 좌표와 일시에 해당하는 날씨 정보가 결합된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기상 정보와 경보 데이터를 통합해 머신러닝 모델이 학습 가능한 테이블로 변환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구현했습니다. 데이터 정제 및 분석은 콜앱 환경에서 사이클런과 파이캐럿을 사용했고 웹 화면은 VS 코드에서 HTML로 구현했습니다. 또한 MySQL과 연동해 실시간 데이터 조회가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저희는 날씨와 이상신호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두 가지 접근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먼저 파이캐럿을 이용해 어떤 날씨 요인이 이상신호 발생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고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 변수의 예측 기여도, 즉 피처 임피턴스를 비교했습니다. 이후 사이클런을 사용해 실제 위험 판단 기준이 될 임계값을 설정하고 변수별 영향력을 시각적으로 분석해 해석을 했습니다. 먼저 파이캐럿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이캐럿을 통해 강수량 포함 여부에 따른 모델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먼저 위에 강수량을 제외한 모델과 아래에 포함한 모델을 비교해 보시면 상위 5개, 위에 상위 5개 모델 모두 정확도의 F1 점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는데요. 특히 5위에 해당하는 모델도 강수량을 포함한 모델에 비교해서 보면 강수량을 포함한 모델의 1위 모델보다 더 성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강수량을 제외하는 것이 모델 성능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강수량을 제외하고 모델을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피처 임포턴스 값입니다. 전체 데이터를 기준으로 변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풍속과 이슬점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절에 따라 날씨의 특성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단일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계절별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절별로 나누어 피처 임포턴스를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마다 계절마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기상 요인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따라서 계절에 따라 위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절별로 기준을 나누어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이클론 분석입니다. 사이클론을 활용한 전체 데이터 분석에서는 각 날씨 요인의 이상신호 여부에 따른 분포 차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박스 플롯 결과를 보면 기온과 풍속은 크게 이슬점도 마찬가지로 큰 차이가 없지만
습도는 이상신호 그룹에서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절별로 분석을 하였는데요. 전반적으로 계절마다 이상신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기상 요소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계절의 특성에 따라 이상신호 그룹의 값이 정상 그룹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건 앞에 이 그래프를 숫자로 표현한 것인데요. 각 기상 요소별로 정상 그룹과 이상신호 그룹의 평균값 차이를 정리하여서 계절별로 어떤 요인이 위험신호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임계값 기준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계절별로 위험 판단을 위한 최종 임계값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단순히 한 가지 분석 결과만을 따른 것이 아니라 파이캐럿의 주교도 분석 결과와 사이클론의 박스플로 분석 결과를 함께 종합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캐럿 분석에서는 풍속이 전체 모델에서 주교 변수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트리 기반 모델의 특성상 풍속이 다른 변수와 결합될 때 정상과 이상 상태를 효과적으로 구분해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즉 단독으로 영향이 크다기보다는 복합적인 조합에서 유의미하게 작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준값을 설정할 때는 명확하고 해석 가능한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서 알람 판단이 가능하도록 박스플롯에서 정상과 이상 그룹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 변수들, 즉 기온, 이슬점, 습도를 위주로 기준을 설정하였고 풍속은 가을에 한해서 상대적으로 의미 있는 분포 차이가 관찰하게 되어 그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표를 보시면요. 각 계절별의 주교도 순위와 박스플롯을 둘 다 반영해서 기준을 설정하였고 이게 최종 임계치 설정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기 및 기상 위험도를 사용자에게 총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색상으로 나누어서 표현을 했는데요. 총 4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먼저 빨간색은 전기 위험과 기상 위험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로 가장 주의가 필요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주황색은 전기적 위험만 존재하는 상태, 즉 누설전류나 과전류가 기준 이상 발생했지만 기상 조건은 안정적인 경우입니다. 반대로 노란색은 기상 요인만 위험을 초과한 상태로 지금은 전기적 이상이 없지만 습도가 높거나 이슬점이 높아져 향후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록색은 전기 이상도 없고 기상 조건도 안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색상 분류를 통해 즉각적으로 현재 상태와 잠재 위험 요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최종 구현 화면입니다. 먼저 사용자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UI가 좌측 위에 제공되고 지도에서는 각 센서의 위치에 따라서 위험 등급이 색상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지도의 개별 센서를 클릭하면 상세 정보가 출력되면서 해당 시간의 기온, 습도, 이슬점, 풍속 등의 날씨 정보가 함께 이상신호 종류 및 위험 요소가 표시됩니다. 사용자는 위험 요소를 통해 이상이 발생한 항목과 그 원인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 화면은 맨 처음에 받은 경보 데이터와 이상 데이터만을 표현한 구현 화면과 좌측에는 저희가 구현한 전기 화재 예측 시스템인데요. 오른쪽에 경보 데이터와 정상 데이터만 나타난 화면과 비교해 봤을 때 더 세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저희가 구축한 시스템은 판단 기준을 제공하여 각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점검 계획에 대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더 나아가 실시간 데이터를 연동하면 실시간 대응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전기 설비 시간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없어서 실시간 예측이 부족합니다. 또한 현재는 V월드를 기반으로 시각화를 구현하고 있는데 지오 서버를 활용하면 실시간 지도 시각화 속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 있으신 분은 먼저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요구하는 프로젝트 자체가 모델을 개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델 개발을
하고 나서 서비스까지 연계되는 과제였을까요? 서비스라기보다는 이렇게 화면에 구현하는 것까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상을 감지해 놓고 화재에 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면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조치해야겠다. 물론 AI를 놓고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AI를 활용했지만은 화재 위험이 발생했을 때 주변에 있는 소방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연계해서 서비스로 발전하는 좀 그림 그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알림만 해가지고 불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선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연계되면 참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게 위험 신호가 화재로 전환되는 경우가 위험 신호가 났을 때 실제 화재가 나는 것과의 상관관계가 많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화재, 전기 화재가 그렇게 빈번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하기에도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할 것 같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데이터는 충분히 많다고 생각했고 또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 화재가 20%로 뭐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하시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 전통시장에서는 거의 절반 정도의 확률로 전기 화재가 발생을 한다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한해서는 이게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상당히 좋은데요. 저도 궁금한 건데 이 인공지능이 효능을 보려면 결국에는 실시간 데이터 수집이 필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담당자분께 여쭤보았는데 이게 그 서버에 제이슨 파일로 계속해서 이게 15분에 한 대 정도 계속 그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API로 구현을 해서 여기에 키값을 넣으면 기상청 API는 어차피 실시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합하면은 예측이라든지 기상 데이터는 예측이 가능하니까 예측이라든지 아니면 현재에 대해서 계속 실시간으로 판단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그 스마트 계측기라는 게 있어요. 네, 에너지 모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AMI라는 기기가 있고 그게 빌딩에 들어가는 램스가 되고 공장에 들어가는 램스가 되고 그런 기기들에 대해서 하드웨어적인 거랑 네트워크적인 거랑 데이터가 그러면 15분 단위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의 데이터 양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보도하면 이거는 실용성이 있어 보여서 그래서 연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질문을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그 요소들을 분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여름이라도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내륙이지만 저수지 근처에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틀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역도 그런 그 팩터들도 좀 반영해서 좀 연구가 되면 더 정확한 예측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는 전북 지역의 데이터만 받아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생각을 사실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지역적으로 특성이 있는 것을 고려하여서 반영을 하면 아무래도 더 정확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분명히 아마 그 습도도 지역 독진구도 지역에 따라서 습도가 좀 차이, 물론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서 좌우될 수가 있어 바뀌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요도가. 그래서 한번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